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안기부장을 지내셨던 권영애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한은 이미 적화가 완료됐다. 그 말씀은 곳곳에 이질 세력들이, 북한 추종 세력들이 다 포진해버렸다는 거지요.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아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도 이거 합법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정말 혁명적인 방법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대 혁명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북한 지도부가 교체당하는 거, 핵을 제거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은 다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상황 전개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뒤편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 북한의 실정은 어떤가? 내부 실정. 그리고 핵 배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김정은은 지금 한참 도발 안 하고 참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리고 만주에 배치된 중국군의 분포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한일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중국하고 한국, 미국, 일본 이런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일치하질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윈윈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두가 만족하면서 북한 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전해준 소식인데요. 북한에는 평양 빼고 치안 상태 굉장히 나빠졌다고 그래요. 권영이 거기도 좀 잘 안 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안원이 종종 살해당하는 경우가 전국에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인을 잡고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안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서슬퍼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지요. 주민을 통제하는데 강압적으로 옛날같이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지요.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영이 좀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마당이 성하고 거기다가 옛날같이 절대적으로 평양 정권을 추앙하고 받드는 그 정신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는 김일성 종교입니다. 김일성 종교 플러스 유교적인 서열 의식 플러스 흔히 말하면 공산주의 세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일반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를 유지하죠. 엄밀히 말해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봉건 절대 권력이죠. 봉건 절대 권력. 흔히 같이 나눠 쓰자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옛날의 황제나 왕실과 같은 그런 봉건 독재. 거기에 플러스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종교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평양의 간부들은 아직도 배급을 받지만 일반 주민은 배급 끊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전부 자체적으로 장마당이나 아니면 텃밭에 수확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배급 끊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더 안 되죠. 당 간부들한테는 배급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독재체제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일반 주민은 공포로 다스리고 그리고 가까운 핵심 충성파에는 한없는 특혜를 줘가지고 그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 간부들한테도 나눠줄 선물, 돈이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절대 충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지는 않으면서 공포로 여차하면 당간부 공개 총살하고 이렇게 공포로 이끌어가는 것도 이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계가 옵니다. 지금 북한은 그 상태여 가지고 거기도 아주 한계점이 목에 다다라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북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야말로 이질적인 세력 꽉 차 있어가지고 한국도 달랑달랑 하고 있는 처지 같고, 비유하자면 서로 누가 먼저 쓰러지냐 시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겠지요. 아무튼 양쪽이 마지막 승부하는 듯한 그런 자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렵거나 걱정하고 할 건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돌아보면은 언제 그러지 않는 때 있었습니까? 늘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위협하고 살아왔지요. 다만 지금은 양쪽이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거, 피치 못할 그 정도로 좀 긴박하게 다가왔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1, 2년이면 완성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는 배치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배치된 핵을 발사하려면 운반체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무수단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 7번 쏴가지고 6번 폭발했어요. 전혀 믿음성이 없는 미사일입니다, 이거. 그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도 없겠고요. 그래서 핵을 실전 배치했다 해도 아직은 유용하게 못 쓸 형편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한미 연합군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핵무장이 완료되고는 이런저런 군사작전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때는 그저 평화일정 맺고 미군도 뒤로 시루 빠져야 되죠. 그렇기 전에 해결하려면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많이 참고 있잖아요.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만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한국 내 정치적으로. 이럴 때 뭔 또 도발을 하면 거기에 그냥 찬물 쫙 끼얹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사일도 쏴보고 시험 많이 해봐야 될 건데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 트럼프가 취임하고 전후 뭐 이럴 때는 한번 또 도발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때 미사일 또 테스트도 해보고 겸사 트럼프 테스트도 해보고 또 그때는 교체 기간이니까 좀 제대로 안정이 안 될 때니까 해볼 만하지요. 아무튼 지금 잘 참고 있네요. 특단의 조치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돌파해 올라가는 일이 있다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중국군은 만주 쪽에서 반드시 개입한다는 거죠. 중국군은 다 개입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강력한 군사력이 거기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군 분포를 한번 이렇게 언뜻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주 쪽에는 북부정구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북부정구, 중부정구, 동부정구, 저 아래 남부정구, 저 서장적으로 서부정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북부정구 안에 4개의 집단군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단에 속한다 보면 되겠네요. 군단. 16집단군, 39집단군, 40집단군, 26집단군 이렇게 4개 집단군이 있는데 이 집단군 군단마다 5만에서 한 7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군사력이. 그러면 25만, 30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황해 쪽에 배치된 북해 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여기 항공모함 1척에 전술 핵잠수함 3척, 재래 잠수함 25척, 구축함 8척, 소형 구축함 10척, 수륙 양용함 11척, 미사일 초계정 18척, 소형 호위함 6척, 강력한 해군력이 이 바렘 안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보하이만 그렇죠? 거기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는 그 함대가 서해 쪽을 장악하려 하겠죠. 그런데 일단 한미연합군이 북진하게 되면 이 집단군이 개입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국의 정예군이라는 39집단군이 이제 개입 먼저 하겠죠. 이렇게 구조가 딱 돼 있어요. 여기 해군에 이런 함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전투기도 많이 배치돼 있고 미사일도 많이 배치돼 있죠.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그렇게 반대하는 게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집단군, 이 배치가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진군하면 중국은 용납 안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니 차라리 핵무장해서 안 무너지길 바래요. 핵무장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핵무장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뒤로 은근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12월 1일인가요? 유엔에서 북한 제재법이 또 통과됐죠. 북한에서 광물 수출한 거, 석탄, 그 수출기를 막는 거 통과됐어요. 그게 막히고 하면은 현금 수입의 62%가 막힌다 그러죠. 굉장히 큰 거죠. 그 나머지는 근로대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노동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거, 현금. 그런데 그런 경우도 각 나라에서 이제 그만 돌아가,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럼 그것도 다 막히죠. 지금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수입이 척척 다 끊어지니까.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독자 제재 또 발표하잖아요. 북한하고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또 제재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제재한다고 북한이 핵 포기하겠습니까? 수십만이 굶어져도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오랜 동안 애를 써가지고 다 완성해 가는데 포기할 일이 없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망하는 거 싫다 이거죠. 중국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북한 핵을 제거하면서 한국도 만족, 중국도 만족, 일본도 미국도 모두 만족하는 법이 없을까? 러시아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핵을 제거하고 북한이란 정권이 유지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양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용납하고 뒤를 봐주게 되면은 결국 필연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핵무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더구나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이래저래 해서 안 되면 결국 한국, 일본 핵무장 하도록 용납을 해버릴 거예요. 트럼프는. 저 힐러리는 북한도 중국도 어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핵우산 제공할 테니까 한국, 일본은 가만히 있어 하지 말어. 이렇게 할 사람이지만은 트럼프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 억제 안 되면 두 나라 핵무장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중국이 계속 오리발 발뺌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만족하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바로 북한의 핵시설만 쪽집게 공격을 하고 북한 정권은 손 안 댄다. 이런 조건이면 만족할 거예요. 북한이 붕괴되거나 하는 핵시설 다 제거하면은 결국 김정은은 교체될 거예요. 내부세 하든 중국이 뒤로 손을 써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북한 전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니까. 정권 교체한다고 북한이 무너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용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난민도 발생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차여차 잘못돼가지고 난민이 발생한다 합시다. 그럼 북중 국경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막 밀고 넘어가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조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저 몽골 넓은 땅에 수용소를 만드는 거죠. 난민 수용소. 아니면 거기는 나무나라니까 중국에서 할 것 같으면 어디냐? 저 서장 쪽 서부정부죠. 거기가. 저 서쪽에 황량한데 넓은데 거기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난민을 거기로 전부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해, 서해로 내려오는 난민 등등은 한국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경우는 한국 군이 천막치고 해가지고 별도로 한국에 수용하면 돼요. 대량 난민은 한국에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수 숫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섬 같은데 이런데 해가지고 대량 난민은 저 중국에서 책임지고 그 대신에 난민 수용하는 비용은 한국, 일본, 미국이 골고루 중국에 보태주면 돼요. 그럼 중국도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북한은 붕괴 안 되고 핵은 제거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그 정도면 만족, 미국도 만족, 일본도 만족, 중국도 만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좀 묘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한국 내에 또 만족할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북한 추종 세력, 또 그리고 간첩, 그리고 약점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만족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모든 비밀 문서가 공개돼버릴 때는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핵만 제거되면은 그런 비밀 문서 공개 안 되거든요. 공개 안 되면은 그런 분들도 안녕하잖아요. 입 닫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그럼 그 사람들 계속 작전하고 설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수 있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북한이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 조용하게 그냥 지낼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을 딱 제거하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지요. 대신 이런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죠. 난민에 대한 것까지 모두를 또 군사적으로 또 서로 교류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한미연합군, 일본에서 또 지원 이렇게 하면 단번에 북한 핵시설은 파괴해버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큰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은 전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처리하면 전면전이 그렇게 발생 안 하고 끝날 거예요. 처음에 여차하면 휴전선 쪽에서 포탄 밑으로 날라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위험도 없이 모든 걸 해결할 길은 없다고 보는 거죠. 큰 문제 없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차저차 다음에 한국이 무너지고 이런 사태 일어난 것보다는 100,000번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길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선무방송이 있어야 돼요. 선무방송. 그건 뭐냐? 북한 전역에 방송 전파를 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선을 띄워가지고 비행선에서 쏜다든 이런 거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 전역에 모든 그 방송 전파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높은 산에 쭉 휴전선 쪽에 탑을 세워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걸 그럼 선전하느냐? 통일이 되고 한국군이 들어가면 모든 주민에게 쌀을 주고 옷을 주고 농토를 전부 나눠줄 것이다. 개인 소유로. 이것을 열심히 주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간의 본능에는 의식주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은 다 자유롭고 싶어요. 모두 자유로울 것이다. 여행 왕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5담당계 그런 점호도 없다. 사상학습도 없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되게끔 다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모두 그 상황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내부 간부들한테도 주민에게 악행을 하지 말아라. 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 마음의 전황을 하라. 그러면 다 선처받을 것이다.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방송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마 이렇게.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쉽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단절시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수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모든 간부들, 주요 핵심 간부들, 주요 부서 간부들 다 포섭하는 겁니다. 북한의 간부들이 야간 거는 달러지요? 뇌물에 야가고 달러에 야가니까 그걸로 포섭하고 또 야간 게 있어요. 북한에는 너무 경직되고 무서운 곳 아닙니까? 최고위층도 좀 졸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처형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든지 조그만 약점도 잡히면은 그건 바로 포섭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 약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대화 중에 약점이든 예를 들자면 주요 아주 고위 간부가 김정은을 두고 요즘 나이가 조금 젊다 보니까 결정이 좀 이렇게 한다. 지나가는 소리라도 해도 그건 바로 생사와
직결되는 말이 되거든요. 거기는. 한국 같은 데서야 욕을 쳐해도 괜찮지만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약점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으로 포섭하는 것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달라하고. 그래서 주요 간부들, 주요 핵심 요처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섭하는 겁니다. 1조, 2조를 들여서라도. 그 비용이 싼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또 북한 주민도 다 만족한다. 북한 주민 다 만족, 남한 한국 국민도 다 만족, 일본도 만족, 중국도 만족, 미국도 만족. 그런 길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이 물론 어려운 길이고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전략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것이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위험을 회피하는 길은 바로 최고 공격, 급소 공격이 최고 방어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전쟁하는 거 좋아할 일은 없죠. 평화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위기를 두려워하고 비겁하다면 평화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